저희가 오늘 사회를 보며 조금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저희가 중간중간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린나래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린나래는 공터와 함께 생겨나 벌써 15기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총 17명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터의 시설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모니터링해 청소년 센터에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 공터 및 청소년 활동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도 그린나래가 열심히 기획한 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청소년 전문가 말고 진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고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우울증, 자살 등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 청소년이 말하지 못했던 각자의 고민과 힘든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시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시기에 겪는 어려움은 학업, 가족, 친구 관계 등 여러 분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해 왔고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을 차례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는 대학 진학이나 혹은 인생의 결정을 위한 수단이라고만 느껴져서 버겁기만 했습니다. 자퇴 후 저는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12박 13일간의 국토대장정을 완주하고 몽골로 해외봉사를 다녀오고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과거의 저처럼 삶을 대학이라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작한 나로스타 활동은 저에게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처음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유스카페에서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나니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성적이나 진로에서 스스로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비교는 결국 내 삶의 기준을 남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일상에서 가장 힘겨운 부분은 바로 아르바이트인데요. 빵집에서 마감 알바를 했는데 근무 시간이 이제 주말 저녁 때 시간대여서 이제 취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분들을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뿌듯하고 즐거웠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직접 돈을 번다는 건 역시나 쉽지 않은 경험이라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한두 가지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부분에서 힘듦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 삶의 기준은 나에게 두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스스로를 지키면서 그 힘듦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행 배틀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는 최근에 친구가 저에게 불행 배틀 하자라고 말해서 그때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불행 배틀은 누가 더 불행한지 겨루는 일종의 놀이인데요. 여러분들은 불행 배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친구와 이런 놀이를 하는 이유는 공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 성적에 대한 압박 등 제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부담과 고민이 친구도 겪고 있는 부담과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먼저 털어놓는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조차 친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우리가 그만큼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얻고 비슷한 고민을 겪는 친구를 보며 자신을 조금 덜 탓하게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점점 그런 감정에 익숙해지고 기쁨이나 설렘처럼 긍정적인 감정들은 뒤로 밀려나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기 위한 작은 연결고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불행 배틀을 하는 청소년을 보며 걱정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청소년이 서로 공감과 위로를 받기 위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라고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행 배틀에 나아가서 그럼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은 무엇일지도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마음은 어떤 감정에도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그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살다가 보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잘 풀어내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땐 제가 느꼈던 상황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좋게 이야기하며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데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힘드니 오히려 부딪히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한 마음이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꼭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은 무엇인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이 자주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을 직접 맞이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껴본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괜히 혼자 너무 많은 걱정 속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많았고 불안이 몸에 불편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발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밤이 되도록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내일 나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결국 저는 핸드폰 속으로 도피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저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과한 거창 속에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환경은 저를 점점 더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에서 저는 항상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고 저만 없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엔 제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할 때는 모두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는 죄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 감정들이 커지면서 저는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회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겁하다고 자책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학교 근처를 지나갈 때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 지 약 4개월이 지나면서 불안과 우울이 눈에 띄게 줄었고 스스로 극심하진 하지만 않으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힘든 자신을 위로하는 말하기 숙제를 받았어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인이나 나에게 한 번도 위로를 하고 칭찬을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득 저 자신에게서 직접 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일표를 직접 만들어 주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만들어 본 거라 별로였는데 다들 맛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가 실수도 많고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끝까지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뿌듯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상담을 통해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쌓여있던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너무 힘든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며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이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학교나 수능 같은 하나의 기준이 인생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해도 된다는 작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힘든 마음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마음이 힘들고 또 아팠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래 아팠는데요. 자그마치 9년 동안 우울증을 묵혀놨던 사람입니다.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저를 나아지게 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저를 토닥이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마음이 나아질 수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분들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나 혹은 말하기 힘든 마음의 병을 묻는 이들에게 저는 최대한으로 그 상황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무작정 그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말을 해봤자 제 체력만 소비되고 감정만 낭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지난 지금은 빠르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이들이니만큼 그런 말을 꺼내기 어렵겠지만 관계를 이어온 시간만큼 그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기 어렵다면 지금 말하는 저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3 초반에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를 덮친 것은 거대한 무력감의 파도였습니다. 굉장히 활달한 성격인 제가 방학 동안 길게는 일주일 넘게 밖에 나가지 않았고 정말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글쓰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그저 누워만 있던 정말로 우울에 빠져있던 시기에 저를 조금이나마 살게 해준 것은 바로 걷기였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억지로 등 떠밀려 나와 제 의지가 아니었고 하기 싫다는 감정이 가득 쌓인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 몇 분이나 고개를 들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의 정말 하루에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걷기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마음을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지우기 위해 음악을 듣거나 하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 너무 힘들어 거리에 주저앉고 싶다가도 나뭇잎이나 하늘, 길거리의 동물들에 노입하려 잠시 생각을 잊기도 합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 바깥과 마주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 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날, 그런 날이 저에게는 꽤 자주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면 항상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런 방식으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어림짐작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파생되는 생각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차근차근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연필로 녹여냈습니다. 자그마치 그때부터 5년이나 글쓰기를 해온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회피, 걷기, 글쓰기. 저의 극복 방법은 진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고2 때 사회참여 프로젝트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작된 변화 활동을 하며 글쓰기에 재미를 느꼈고 고3 초반 우울증을 진단받아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을 때 글쓰기를 선택했습니다. 글쓰기로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저는 사실 신소재공학과를 지망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문예창작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생일대의 결정에 시작된 변화가 저에게 큰 변화를 준 것이죠. 저처럼 많은 청소년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저를 낫게 해준, 저를 다독여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 겪게 된다면 이 간단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 조금이나마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하거나 우울해하며 방에만 있는 언니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언니에게 같이 나가서 놀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으며 어린 마음이었지만 언니에게 누구보다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길을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는 더 무섭게 다가왔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내가 이 상황에 영향을 준 걸까? 저는 언니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했고 그 생각은 점점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지나면서 그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저에게 하나의 흔적처럼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는 치료와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자기 리듬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점점 커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지만 힘들어하는 언니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지금 내 마음을 돌보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겪고 난 뒤로는 미래를 너무 멀리 상상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현재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많이 아픈 편인데,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가족들에게 저의 힘듦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완전히 다 풀리진 않더라도 말을 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올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을 자는 것도 저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힘든 시기에 배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있고 이걸 지나면 내가 이전보단 조금 더 단단해졌다. 힘들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짊어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묻어두지 않고 그때그때 말을 하고 풀어내는 것이 제 마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제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삼키지 않고 말을 통해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언니의 힘듦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 그리고 너 정말 잘 버텼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절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갑자기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상처는 혼자 버틸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다는 것을. 혹시 지금 누군가가 조용히 버티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이제 첫 번째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감이었습니다. 약간 뭐뭐 했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후회감이 자기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압박감, 이제 약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행동, 그리고 친구 관계 문제, 약간 친구랑 트러블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성인분께서 해주신 애들이 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가지고 공허함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모둠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던 운동을 하는 것도 생각을 비울 때 좋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복은 이제 뭐 다수결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방향을 이제 내가 우울해서 긍정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의지를 갖고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이제 직접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잘 지내야 이제 극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누군가에게 있다는 게 짧은 글로 썼어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고생했어 라고 썼어요. 너랑 수고했어 라는 말이 짧지만 가장 큰 위로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공감이 때로는 엄청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어요. 다 괜찮다 라고 썼습니다. 휴지 좀 저희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동도 많이 됐고, 네, 또 저희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정작 자기 아이한테는 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